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토너먼트 대결 시작해볼게요. MBN 골드 김도구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구입니다. 네, 자 8강전 대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8강전 오늘 첫 번째 대결 종목은요. 오병기님의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정부 투자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한층 더 올라갔죠. 어제장에서도 사마 네트워크스 좋은 주가 흐름 나타냈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기아차를 꼽아주셨습니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 신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라는 모멘텀이 있는데 사마 네트워크스 현재 자리와 기아차는 어떤가요? 네, 일단 사마 네트워크스는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요.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도 엔터주들은 잘 못 가요. 어제 이제 그제 대통령께서 그 컨텐츠 산업 진흥과 관련된 그런 1조 정도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 발표가 됐지만 제가 언급드렸지만 이 컨텐츠 산업은 길게 봐야 되고요. 과거 같은 폭발적인 어떤 중국에 의존한 형태의 컨텐츠 관련 산업들, 엔터주들의 상승은 이제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서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10년 정도 꾸준히 투자를 해야 10년 후 정도에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또 중남미나 이런 쪽까지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더 가시화될 때 그때 비로소 좀 움직일 수 있고 또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재주들이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또 중국의 어떤 소비 여력도 약화되면서 중기적으로 계속 이쪽에 일부 구조조정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냥 어제 뉴스발로 좀 올랐던 걸로 보이고요. 이 시장 중심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오랜 동안 조정을 보였거든요. 네. 기아차가 지금 가다가 여기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가려면 이제 수급도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달리다가 좀 피곤해서 여기 잠깐 좀 쉬던 그런 그 자리예요. 그래서 물 좀 보충하고 체력도 보충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초콜릿이나 또는 에너지바 좀 먹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두 종목의 승자는 기아차입니다. 네. 굵직하게 잘 가고 있는 기아차를 기아차가 사마 네트워크스를 이기면서 또 4강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오하임님이 CJ 시푸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수산주 최근에 계속해서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게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도 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수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영은님은 바이오 제네틱스를 꼽아주셨습니다. 한국의 비욘드 미트를 꿈꾸는 회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육 분야 대장주 로 손꼽히고 있는 바이오 제네틱스. CJ 시푸드와 바이오 제네틱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돼지열병이 그 어떤 우리 산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크지가 않고요. 그냥 뉴스나 저희 그 일면, 예를 들면 경제면 일면, 또 사회면 일면 이런데 이제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 정도는 맞는데 이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오늘 오히려 산업적 측면에서의 큰 뉴스는 미국의 램서치라고 하는 게 램서치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 장비회사 3대 장비회사가 우리나라에 R&D 센터를 둥지를 튼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정도로 이제 한국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소재 장비 그리고 반도체 최종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 완전 일관 생산 체제가 되면서 소위 한국 내부적으로는 수직 계열화가 되는 그런 그 흐름이 되니까 산업적인 트렌드라든지 앞으로 진화 추세에 맞춰서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사실 지금 나온 그 소위 돼지열병 관련한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별로 이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쪽 섹터는 지금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고요. CJ 시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기 올라온 건 돼지열병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원전소 방출 문제로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적으로 간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오른 것은 이제 관련해서 또 돼지열병 관련으로 올렸는데 저는 지금 이런 종목이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오늘 시장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삼성전자가 오늘 무려 2.7%가 오르면 폭등하고 있는데요. 여기 흐름하고는 전혀 동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대장주
초우량 대형 주도주가 생기면은요, 과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도 차화정 시대에 개별 종목들 또는 테마주 잘 못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 2.7% 이렇게 오르는 이런 장이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기술주들은 꼭 관심을 두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은 과거 10년 동안은 개별 종목들이나 테마주나 또는 소위 그 조금 부실주들의 장세였다면 앞으로의 장세는 실적이 좋고 비전이 있고 앞으로 30년, 4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단단한 글로벌 경쟁을 갖춘 우량주의 시절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 이런 좀 소위 뉴스에 따라서 사실 뉴스 내용 자체도 지면 자체는 장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트렌드가 되기는 어렵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종목 섹터 쪽은 상승이 어렵다 이렇게 봐서 이쪽을 뭐 두 종목의 승자를 구태여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CJ 시푸드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쪽은 승자는 CJ 시푸드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쪽 섹터는 가급적 손 안 대는 게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를 꼽아주셨는데 CJ 시푸드로 꼽아주셨고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국민주로 변신한 이후에 네.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져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네. 최근에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오늘장도 뭐 3%나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네. 이 상단은 이제 목표치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전략가이지 않습니까? 네. 전쟁에서 이 목표치를 안다는 것은 어디로 공격할 건지 어느 쪽에 병력을 집중시켜서 최종 소위 얻고자 하는 고지가 어딘지를 알려달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래서 저 내면적,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밀성 이런 목표치는 말씀드릴 수 없고 반드시 터치할 자리는 여기. 54,000원 드리겠습니다. 54,000원. 54,000원.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사실 강남에 이제 뭐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 삼성전자를 만약 매매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까지 거래 대금이 2,600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뭐 10억 이렇게 갖고 있는 분도 살 수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는. 그죠? 그래서 10억을 사서 지금 55,000원 가게 되면 대략 한 10% 정도 수익은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억을 사서 10%면 1억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더 많은 규모들도 여기 넣을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상승은 사실상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없었지만은 대만은 요즘에 주식 사느라고 외국인들이 아주 난리랍니다. 뭘 사겠어요? 네, 바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IT 소재, 또 IT 장비, 부품을 만드는 애들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만간에 한국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종목 쪽에 외국 매수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유념을 해야 되는데 상단은 55,000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올라와 줘야지 또 코스피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반이 또 잘 가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이 오늘 S1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매출 증가로 수익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분석이고요. 곽영훈 부장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톡 비즈보드, IP 확장 이렇게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기대 요인이 충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S1과 카카오 누가 이길까요? 일단 지금 카카오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섹터, 반도체 산업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대형주는. 네. 그리고 컨텐츠 관련 비즈니스에서는 조금 전에 봤던 사마 네트워크스나 뭐 요즘에 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는 뭐 한창이라든지 이런 이 엔터이기도 하고 또 이제 경협주이기도 한 이런 쪽 애들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면 좋지만은 사실은 이쪽의 대장주는
반도체 산업에는 하드웨어 쪽에는 삼성전자가 대장이라면 바로 컨텐츠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운 플랫폼 쪽의 대장주는 카카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살짝 쉬는데요. 이 종목은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 승자는 카카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뭐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이렇게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오늘장에서는 약간 쉬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S1과 카카오의 대결, 카카오가 이겼습니다. 카카오를 이제 가장 대장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른 따라가는 종목들도 우리가 같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과거 10년은 약간 개별주 실적보다는 그냥 이슈나 모멘텀으로 가고 특히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그다음에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장세였다면 앞으로 10년은 과거 저희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됐던 장세는 과연 중국 관련 대형주들이 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는 이제 소재, 산업재, 자동차, 전자 이런 쪽이 갔던 그런 시장인데 지금 장은 뭐냐면 이게 이 중국 관련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산업의 구조 변화. 그러니까 과거의 꿀뚝 산업들이 구조 조정이 되고 그 빈자리를 소위 진흥화라고 하는 산업, 그러니까 진흥화는 인공지능을 흔히 생각하시면 되고 관련 산업들이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우량주가 가고 이렇게 소위 큰 초대형 주도주가 있는 그런 자리에는 뭐 관련 소위 삼성전자와 사업 영역이 좀 겹친다든지 삼성전자와 협업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주도주들이 형성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종목들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고 뭐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물론 제 다른 방송 12시 프로에는 제포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수익률 게임 프로나 이런 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2월까지 지수가 이제 2,300 정도를 간다면 거기에 중심축이 되는 종목은 반드시 그런 관심을 두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트에 넣어놨는데 그런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차피 주도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나라는 주도주가 형성이 지금 완전히 성공을 해서 저점 친 지 한 달 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신고가예요. 이 종목들은 앞으로 최소 2년, 길게는 3년 정도를 좀 쉬다가 또 가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보천리. 소구름처럼 뚜벅뚜벅 천천히 가지만 몇 리를 가요? 천리를 갑니다. 근데 사람은 마라톤 하면은 한 일주일을 그냥 거의 기절한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42km 뛰면. 그러니까 사람하고 소는 뛰어가면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이 더 빨라 보이지만 그건 짧은 구간인 거고 천리를 가려면 소걸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과 뚝심과 힘이 있고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여야 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삼성전자. 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금 언급을 드리지만 카카오를 말씀드리면 카카오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분야에서 또 넷 쪽이 소위 플랫폼 분야에서는 카카오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핵심 역량은 세계적으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회사가 카카오를 들고서 미국에서 혹시 카카오 아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를 아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세계적인 경쟁력과 경쟁자를 확실히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역량을 갖춘 섹터를 보시고 앞으로 2년, 3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꼭 보시고 관련 연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거래하는 그런 회사들에 관심을 둔다면 기대 수익은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지 않죠. 이 종목이 뭐 소위 한 3년 오른다면 많이 올라야 한 70% 오를 텐데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들은 안 그렇죠. 삼성전자가 70% 오르게 되면 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개별 종목들은 5배, 10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는 나왔다. 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오늘 정원정 과장은 우진비엔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종목이죠. 동물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드림텍인데요. 삼성전자양 지문 인식 모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끝나지 않은 이슈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걸까요? 네, 그렇죠. 이슈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드렸던 대로 앞으로의 장은 우량주,
그리고 실적주, IT주, 수출주의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 가긴 가더라도 내수권에 있거나 짧은 이슈적 흐름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추세력이 아니고 마치 그 사람과 소위 그 소가 멀리 달리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퍼져서 중간에 빨리 그냥 그만두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자리는 이런 뭐 제가 어쨌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여러분들 뭐 중국의 사스도 그렇고요. 또 우리 또 중동에서 발병했던 그런 병들도 그랬지만은 이게 이슈가 끝났다라고 저는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시세의 중심에 서려면 여러분들이 큰 손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수천억을 갖고 있는 큰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큰 손이 계속해서 사자면 외국인이 꾸준히 사자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3년 갈 종목이어야 3개월 정도 계속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반짝할 때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중기적인 그런 매매에 적합하지 않고 지금은 10년 만에 오는 이런 자리 자체가 2008년도 저점이나 또는 1997년 저점과 딱 소위 이런 걸 패럴렐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행 이론처럼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대세 저점에는 부실주, 테마주 하는 게 아니라 대세 저점에는 대형주, 우량주 그리고 앞으로 비전이 큰 성장이 가능하고 데이터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드림텍도 삼성전자 거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도주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도 제가 판단할 때 10년 저점 자리에 더블 바텀을 쳤기 때문에 종목은 결국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오늘의 두 종목의 승자는 드림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드림텍으로 꼽아주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트렌드가 붙어야지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 테마와 트렌드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트렌드라는 것은 이 이벤트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트렌드가 그쵸,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트렌드는 트렌드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트렌드의 파급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열병 뭐 해봐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아무리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돼지는 죽어가고 또 그 대체 수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뭐 하겠지만 사실 그 시장 규모 자체는 제가 뭐 2, 3천억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규 산업 쪽에서는. 그럼 2, 3천억 갖고 주식이 많이 가겠습니까? 소위 이 진화 사회가 되면 적어도 이제 매년 뭐 수십조 내지는 수백조의 그런 시장들이 자꾸 성장을 해 갈 텐데 거기에 관련된 쪽이 더 파급력이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슈를 여러분들이 이슈 접근 방법은 짧게 수익 나올 때 또 팔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테마를 트렌드처럼 생각을 해서 잘못 매매하게 되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드림텍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 언제 진짜 저점 제대로 사보겠어요. 평생 주식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모멘텀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자리에 못 사. 강남 아파트를 언제 사겠어요. 2008년도 또 1997년도 이렇게 또 2011년도 그 유럽 위기 때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사보겠어요. 저점에.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산업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의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테마주에 대한 접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뜨거울 때 차익을 할 때는 반드시 차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 치러봤는데 4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자 기아차였고요. CJ시프트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드림텍까지 4종목입니다. 4강입니다. 기아차와 CJ시푸드가 아슬아슬하게 올라간 감이 좀 있어서 기아차가 이길지. 뭐 우리 앵커님도 이게 또 서당에서 이제 그리는 소리만 들어도 또 하는데 우리 앵커님 또 더 전문 분야가 또 경제학을 하셨기 때문에 트렌드의 흐름이라든지 트렌드와 이슈 내지는 테마를 구분하시는 그런 눈도 굉장히 좋으신데요. 종목에 대한 비유도 그렇습니다. 뭐 기아차 바로 그냥 알아내시는데 오늘 기아차 당연히 승자이고 말씀드린 바대로 앞으로의 10년 장은 부실주나 작은 종목, 소형주나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큰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만 11년
그러니까 언제냐면 2004년도 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대형주들이 잘 이끌어줘야 시장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하다고 보기보다도 이게 그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유명한 엘리엇은 소위 알터네이션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환,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해겔의 변증법처럼 정반합처럼 한번 직전 파동, 그러니까 과거 2010년, 11년부터 최근 19년, 18년 정도까지 올랐던 이 8년 내지는 9년 파동은 소위 내수주의 파동이었고 부실주나 작은 종목들, 일부 뭐 성장주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종목의 파동이었다면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그쪽으로 안 가는 거죠, 자금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이오나 제약주에 잔뜩 물려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점이 많은데 그거 지금 들어가가지고 뭐 총알바지 할 일이 없잖아요.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매집도 충분히 잘 이루어진 그런 종목 쪽에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 투자들 곧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매수 강력하게 진행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한번 이렇게 큰 바닥에 들어오면요, 3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삽니다. 뭐 사겠습니까? 외국인이 3개월을 쉬지 않고 산다, 한국 주식을. 그러면 어떤 거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조금 전에 보셨던 CJ 씨푸드 이런 거 사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도 외국인이 아직 본격 매수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 보이시기 바라고, 뭐 건강하다 이런 관점보다도 저희는 주식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섹터가 여기니까 강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굵직한 종목들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기아차가 이겼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카카오와 드림텍은 어떤 게 이길지 이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오늘 뭐 카카오 잠 쉽니다만은 드림텍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라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만큼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는 사실 종목에 대한 제가 여기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골라오신 종목을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이 안에는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실은 섹터에 대한 시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있다면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쪽에서는 바로 카카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큰 헤비급하고 소위 뭐 피그미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100kg 이런 되는 그런 어떤 체중을 가신 분하고 40kg, 50kg 되는 분하고의 경쟁이니까 두 분이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그냥 소위 100kg 되는 분이 그냥 뭐 발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맞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 헛디뎌서 넘어가도 이분은 힘에 체중에 밀려서 그야말로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두 종목 승자는 카카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카카오로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중에 삼성전자는 49,000원 또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4강 대결 펼쳐봤는데요.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입니다. 기아차와 카카오, 굵직한 두 종목의 대결이 됐네요. 결승답게. 자, 기아차와 카카오 중엔 누가 우승 종목이 될까요? 네, 그래서 그 두 종목을 딱 보면 앞으로 지능화 사회와 관련된 쪽에 키는 역시 카카오. 기아차는 꿀뚝주이기도 해요. 네. 요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시지만은 이 자동차가 구조조정 산업이 됐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신개념 미래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구조조정도 있지만은 지금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의 또 자동차 생산, 인도라든지 또 심지어는 베트남도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포드 자동차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자동차 산업 자체는 미래 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산업 자체는 구조조정 대상이니까 꿀뚝 산업이에요. 그래서 완전 주도주가 되긴 어렵다. 미래 산업인 지능화 사회와 가까운 산업이 오늘 우승 종목 그래서 카카오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자동차도 지금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프트웨어나 반도체가 결합이 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수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식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내쯤 되는 거예요. 자동차 집안에 보면은 가솔린이나 이런 큰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막내쯤 되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은. 아직은 그 등치가 조그만한 이제 자라고 있는 그게 이제 미래 자동차 수소차라든지 전기차가 될 텐데 어쨌든 그 집안에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아직은
말씀드린 대로 큰아들의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이제 늙어서 일을 못해요. 점점 이제 큰아들은 활동량이 덜어 수입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작은 아들이 그만큼의 줄어드는 폭을 해줘야 되는데 막내 아들이 아직은 그만큼 못 컸어요. 그러니까 상쇄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쪽에서는 아주 선별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카카오입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카카오 뭐 목표가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정도가 뭐 무난하다고 보고요. 13만 6천 원, 7천 원 괜찮고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 라인은 13만 원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카카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0원, 15만 원이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